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74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41이고요. 오늘 성공은 당신 거 13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이제 5번째 줄인데 이어서 7번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네. 실제로 일을 망쳤을 때 우리가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는 일생 동안 여러 번 거액을 벌었다 잃은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홀 위치를 알아내려면 꼭 맨홀에 빠져봐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일을 배우는 방식이고 그런 방식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맨홀 위치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이 맨홀 위치를 알고 미리 빠졌다가 여기라는 걸 아는 분한테 들으면은 더 빠르죠. 근데 꼭 본인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빠져봐야 되는 거죠.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뭐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지금 딱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있었을 겁니다. 엄마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근데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영원히 이해한다는 강점이 최소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미리 경험한 분들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면 좋은데 경험을 내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하면 영원히 이해한다는 장점이 최소화한다는 거. 또다시 잘못된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내가 한 번은 또 경험을 하고 나면 또 이제 그 길로 가는 거는 희박해진다. 그렇게 실수를 하기는 희박해진다. 근데 또 다른 실수하고 또 다른 실수를 하죠. 계속 해가면서 내가 근데 직접 빠져봤을 때 그 경험을 내가 이제 익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실수의 가치는 남은 생애 동안 같은 실수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대실수의 가치는 뭐냐고요? 이제 실수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에서 다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 파워는 호의에서 나오고 호의는 이미지와 결부됩니다. 호의, 파워가 아주 에너지가 파워, 막 힘의 세기잖아요. 파워는 엄청 높은 데서 있는 거고 포스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어제도 제가 저희 올케한테 이제 의식 지도를 다시 옛날에 얘기를 해주고 막 적어주고 그랬는데 반짝방에 나와 있는 의식 지도가 되게 예쁘잖아요. 컬러풀하니 참 제일 예쁘거든요, 저는. 그리고 제일 많이 잘 제대로 나와 있고 다른 데 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잘려서 나와 있어요. 신의 관점에서 본 것도 아니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정리정돈이 잘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딱 나온 거라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또 전해줬더니 이 수치가 뭐냐는 거죠. 수치가 힘의 세기, 힘의 강도다. 이 힘의 강도인데 이 의식의 강도, 힘, 사랑이다. 사랑의 강도다라고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그래서 파워, 완전 호의에서 나온 파워는 진짜 진정한 나의 어떤 진심에서 나오는 그 호의가 파워가 완전 그 또 이미지와 결부된다 그러는데 호의를 망치면 이미지를 망치고 진정한 성공은 파탄을 맞이합니다. 호의를 망치면 내가 호의를 진정한 마음씨를 쓰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그 이미지도 망칠 것이고 아 쟤는 그래 나중에 진짜 진정한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그래 맞아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나중에라도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안 하길 잘했네 걔는 이상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미지까지 이미지까지 딱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항상 현금이나 자본금보다는 신용 등급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신용에 대한 등급, 현금이나 자본금은 있다 없다 하지만 신용 등급은 영원합니다.
신용이 좋으면 수표를 발행하는 것만으로 궁지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12가지는 됩니다. 그 사이에 붙는 이자는 소득 공제가 되어 세금을 덜 내니 궁지에 몰릴 일이라고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용 한도가 충분하면 소득 공제가 되는 이자만 지불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현금 유동성이 이자 지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확장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잘못 추측했음을 알게 됩니다. 재정적 능력은 신용에서 나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에는 감명받지 않지만 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는 것에는 감명받습니다. 돈을 조달할 때 담보가 되는 것은 진실성과 평판, 가치, 자산입니다. 저는 계약서도 없이 주요 기관들에게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옛말에 계약서는 그 계약서를 적은 종이만큼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그 가치가 우리와 거래 중인 사람들의 진실성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성이 없으면 애초에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소를 당할까 봐 우리를 정직하게 대할 뿐이라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사업의 세계 전체가 이런 무대에서 돌아갑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타인에게 너무나 유용한 존재라 그와 거래하려는 사람들은 대금 결제 약속이 틀어지지 않도록 알아서 챙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유유상종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비슷한 사람들을 친절한 관계로 끌어당깁니다. 진실성이 강한 사람들은 서로 거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 그랬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타인에게 너무나 유용한 존재라서 이 대금을 거래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어서 대금 결제 약속이 틀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유유상종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끌개장에서 생김새는 틀려도요. 진짜 보이지 않는 이 마음도 안 보여요? 의식도 안 보여? 에너지 안 보이잖아요. 어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의식이 안 보이지만 에너지는 있다는 거죠. 공기도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그렇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힘도 보이지 않지만 작동을 하죠. 근데 그 힘의 세기가 있어서 낮은 사람이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만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일이 차이가 나도. 그래서 그 똑같은 비슷한 장에 있을 때 유유상종 끌어당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비슷한 본성, 겉은 틀리지만 겉모습은 틀리지만 내면에 비슷한 사람들을 친절한 관계로 끌어당깁니다. 친절한 관계로 끌어당기네. 우리와 내면에서의 본성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보면 그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아시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근데 겉은 다른 것 같아요. 본성은 비슷하더라는 거죠. 본성은 닮았다. 그래서 어떤 그 외부에 있는 세상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성이 강한 사람들은 서로 거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입니다. 챔피언은 다른 챔피언을 알아봅니다. 아이고 제가 어제 있잖아요. 동생 집을 갔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유산을 상속시켜준 게 분노를 상속시켜줬구나 하면서 제가 있잖아요. 너무
웃겨 죽겠는 거예요. 이제 동생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을 더 갖고 이제 제가 조금씩 의식이 이제 바뀌려고 가는 과정이라서 그런 건지 이제 동생에 대한 관심도 그때 이렇게 갖고 예전에는 그냥 뭐 막 이제 그냥 던지고 막 이랬었는데 뭔가를 이제 던지고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내 관심에 의해서 동생이 필요했더라면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요. 살도 많이 쪘고 뺀 게 90 몇 킬로예요. 뺀 게 90 몇 킬로예요. 100kg가 넘었다가 나름 뺀 거예요. 한 10kg 정도 10kg 좀 넘게 뺐나 봐요. 이제 건강도 이제 좀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동생은 나가고 수영 간다 그래가지고 나가고 올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분노가 엄청 강하고 막 분노가 강하니까 그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강하죠. 분노가 세기가 아주 강하니까. 뭐 짜증이나 살인이나 똑같다고 얘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에서는. 근데 어쨌든 분노의 그 이 게이지가 좀 높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엄청 지금 분노의 에너지가 이제 엄청 많이 빠졌죠. 수업 이거 공부하면서 엄청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오빠도 분노가 되게 많아요. 아프잖아요. 아프거든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몸이 아프죠. 올케가 아파요. 원래 자기는 건강했었는데 제 동생 만나가지고 몸이 이렇게 그렇다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동생이 정말 또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들까지도 분노가 많은 거예요. 드디어 타이밍이 왔구나. 공부해야 될 타이밍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올케한테 계속 이제 얘기를 또 막 했어요. 왜 들어야 되는지. 근데 이제 타이밍이 왔어요. 또 그 한의원에 가면 하니까 그 한의원에서 이제 그 한의사님께서 책도 스님 책도 보내주고 딴 거보다 이제 뭐가 막 세포가 바닥바닥 막 서 있는가 봐요. 그 분노에 그게 그러면은 스님이란다 한의사님이 스님 책도 보내주고 뭐 이런 걸 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래서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러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걸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괜찮아져서 너는 괜찮아졌는데 애들은 어떡할래? 괜찮아지진 않았거든요. 본인도 완전 다 괜찮아졌다는 뭐 그거는 아닌데 들을 여지가 이렇게 있어요. 애들 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그래서 아빠가 술을 드시고서 그 분노를 술 드시고 이제 폭발을 계속했거든. 막 소리만 당신 분노를 그러니까 저희 삼형제가 다 분노가 그러면서 이제 엄마도 이제 억압되어 있는 분노가 또 있죠. 억압되어 있는 분노. 엄마가 80% 85% 이상 엄마의 정신 세계를 그대로 따라한다 그랬으니까 엄마는 아빠의 그 분노 때문에 엄마는 내면으로 참고 있는 그 분노가 엄청나게 이제 강했던 거죠. 그 이제 삼형제가 다 분노가 심하게 있는 거예요. 표출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지장이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만졌더니 좀 뽀해졌죠. 맑아졌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이렇게 분노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쟤는 공부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고집이 3명 중에 저도 상당한데 거기는 또 이상하게 상당하거든요.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엄청 세요. 아주 이상하게 세요. 저는 그래도 엄마 말을 들어가면서 고집을 막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걔는 엄마 말 안 들으면서 자기 고집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그래 쟤는 쟤고 너는 공부를 해라.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던 이 부분들이 아 이렇게 또 똑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의식이 에너지가 달라지면서 또 뭔가 보이는 층이 또 달라지잖아요. 유유상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바뀌는 게 아주 중요하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를 이제 옛날에도 제가 올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왜 들어야 되는지. 근데 그때는 안 듣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동생 때문에 힘들었는데 올케가. 힘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압이 이제 찰 대로 찬 거예요.
압이 엄청 찼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사건, 신념이 이렇게 살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제 조카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엄마는 왜 나를 아빠한테 그때 얘가 분노를 하면서 막 어릴 때 애를 이렇게 집어 던졌나 봐요. 침대에다가. 침대에다 집어 던졌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어릴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는 다 기억을 하는데 우리 올케는 그 오로지 애들 키우는 데만 있고 집안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정성스럽게 키웠고 저희 친정엄마 아빠도 진짜 잘 모시고요. CCTV를 보고 어머니 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다 파악하고 있는 애예요, 얘는.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세요. 약 드셨어요? 안 드셨죠? 약 드세요. 뭐 이러고 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케한테 되게 고마운 게 있어요. 예쁘거든요, 저는 그 올케가. 근데 이제 애들 키우는데 자기가 20 몇 년을 바쳤는데 결국 신념이 다 걸려버리잖아요. 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러면서 얘가 이제 완전 자기는 애들을 위해서 키웠는데 아들이 엄마는 왜 나를 그때 아빠한테서 안 지켜줬냐고 왜 안 지켜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0 몇 년을 애들 키운다고 했는데 황당한 거죠. 중간에 제가 하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두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못 하더라고요. 하다 말아버리고. 근데 이제 공부는 못 할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해야죠. 공부를 계속 이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제 동생 무서워서. 제 동생 무서워서 못 한다는데. 그래봤자 뭐 걔는 걔고 너는 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래도 어쨌든 에너지가 조금씩 더 올라가면서 더 땡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내가 달라져야 될 것이고 챔피언은 또 챔피언을 알아볼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내 의식 성장이 주가 된다. 예, 어릴 때 상처받았었던 그 기억을 통해서 맥락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님 책이 편안하겠더라고요, 읽으면. 그래서 편안해지기는 잠시 편안해지기는 하는데 근원의 문제를 그 뿌리 속에 있는 그 씨앗을 바꾸는 일이다. 그때 그거를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같이 공부했던 영혼인 것 같기도 하고 알아듣더라고요. 어쨌든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네, 일러두기. 아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해군에 입대하여 실제로 일본군과 싸웠던 호킨스 박사가 1991년도에 쓴 내용입니다. 실패에서 벗어나 재기한 사례 중 하나로 전후 일본 경제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의 수정 요청을 받았으나 이미 돌아가신 호킨스 박사를 대신하여 임의로 고칠 수는 없기에 그의 글을 그대로 남깁니다. 부디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호킨스 박사는 용서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적들을 용서하는 일은 그 자신에게 진동을 일으킵니다. 수잔 호킨스. 수잔 여사님의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이 91년도 32년 전에 쓰신 글인 거예요. 이 성공의 당신 것.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나온 것인데 수잔 여사님께서 어쨌든 호킨스 박사님은 그러니까 내용이 91년도니까 지금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 맞는 내용도 이제 조금 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엄청 컴퓨터가 발달이 되어 있는 게 벌써 카톡이 발달된 것도 10몇 년밖에 안 됐고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도 카톡이 없었단 말이에요. 문자나 전화로 했고. 근데 이제 지금 발달된 지도 10년 조금 넘게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91년도에 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이해를 해주시고 호킨스 박사님은 뭘 강조하셨어요? 용서를 강조하셨대요. 용서. 그래서 우리의 적이 있나요? 우리의 적들을 용서하는 일을
우리 적을 용서하는 것은 그 우리의 적이라고 보는 것은 내 믿음에서 적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곧 뭐예요?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는 일은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용서하는 그 자신에게 진동을 일으킵니다. 주변에 이렇게 파장이 또 이렇게 있겠죠. 용서는 진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참 용서는 수용을 해야 이제 내가 전에 그랬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수용이 되어야 이게 용서가 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제가 이제 12년 하고 제 문제를 조금 더 계속 해결을 해가면서 이제 가족을 진짜 이제 동생에 대한 제가 계속 동생 얘기했잖아요. 30개월 때 말이야. 30개월 때 말이야. 걔는 또 걔대로의 어떤 또 뭔가 있겠죠. 기억을 못하는. 동생이 해결을 하든 못하든 본인이 이제 업에 의해서 이제 하든 못하든 하겠죠. 근데 이제 자부심이 너무 강하고 막 그러면 이제 안 할 거고. 근데 이제 옳게는 할 것 같아요. 옳게랑 애들은 이제 시켜야죠. 거기에 분신으로 그냥 파편이 맞아지 않는 건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또 이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용서, 진동이 일어난다. 나의 용서. 네. 마지막으로 20세기 최대의 어리석은 실수 하나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실수에서 회복하여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서게 한 중요한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최악의 전범 국가로서 패망한 처지에서 벗어나왔고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국제적인 망신에서 벗어나왔습니다. 명예와 자부심을 그토록 중요시하는 국가에 명예와 자부심은 에너지가 의식 수치가 뭐예요? 175 정도 되는 거잖아요. 명예와 자부심. 엄청난 굴욕과 패배를 안겨주고 위신을 추락시킨 최악의 수치에서 벗어나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의 처지는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명예와 자부심을 계속 어제도 자존심이 상하죠. 자부심. 내가 최고야 했을 때 자존심이 딱 상한 거는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엄청 중요시한다는 거죠. 다른 타인들보다 나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귀하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감히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 내가 최고고 내가 정말 고귀하고 막 귀하다라고 하는데 딴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했을 때 완전히 자존심 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엄청 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고죠.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에고가 하는 거예요. 가짜나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가짜가 마음이 나인 것처럼 가짜가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살잖아요. 내가 최고고 내가 최고다 라고 해서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엊그제 얘기했어요. 공부 한 번 듣고 가더니 다시 또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좀 자부심이 세다 그랬더니 맞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왜 월급 받는 공급생활자들이 누군가 시키는 고용된 일을 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돈만 받잖아요. 5년, 10년 뒤에 얼만큼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내가 여기서 주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자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망하는 경우도 많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성공한 경우 성장하는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들어오는 게 자부심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아주 에고의 그 핵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자부심을 내려놓을 때 더 그 이상의 무한으로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무한에 열려져 있으면 에너지가 뚫려 있죠. 마음이 가로막고 있으면 이거 선을 못 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자부심으로 있을 때는 한계를 계속 맞아요. 이거를 뚫는 역할을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쟤보다 나은 것 같아. 열등감이 작동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마음이 아니고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내려놓는 거. 정말 많이 내려놓는 작업을 지금 전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 같아서 조금만 뭐 하면 어디 그냥 막 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계속 이제 내려놓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 자존심이었구나. 또 내려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억류되어 미국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재미 동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다수가 충실한 미국인이었음에도 적국 국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적국 국민으로 취급. 그래서 인종과 피부색이 불리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바탕을 맞이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재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자탄이 떨어져 수십만이 비명행사하고 그 충격의 여파와 일본 국민 전체의 감정을 관통한 일은 제외하더라도 말이죠. 여기까지는 국가 간의 군사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국민 전체 감정을 관통할 정도로, 그렇죠? 미국 사람들과 이제 분리돼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고, 상업적 차원에서 어땠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일본제는 웃음거리였습니다. 일본제는 싸구려 모조품, 흔히 빠진 물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큰 돈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본제, 일제, 그렇죠? 우리 일제는 우수한 제품을 보장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싸구려 보조품이라고 했나 봐요. 일본 옛날에는. 근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봤을 때도 일본의 그거 뭐야 코끼리 밥솥인가? 옛날에 일본에 여행 갔다 오면 코끼리 밥솥 싸오고 막 모르죠. 젊으신 분들은. 코끼리 밥솥. 좀 나이 50 넘으면 아실 거예요. 코끼리 밥솥 싸오고 그래서 진짜 일본 제품이 탄탄하고 예쁘고 자그마하면서 아주 알차게 만들어졌다고 했었는데 그 전에는 안 그랬었나 봐요. 근데 중간에 이제 우수한 제품이 보장되었다가 제가 TV를 산다면 소니가 아닌 제품에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다시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선두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아니죠. 지금은 일본은 한국이 더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막 또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내가 제대로 행동을 하고 있나? 제가 이제 더 결심을 했어요. 행동을 더 많이 하기로. 더 많이 하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도 약속을 잡고 내일도 약속을 잡고 계속 약속을 잡으면서 뭔가 행동을 막 하면서 내가 느껴지는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그건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면서 내가 부딪히는 그 에너지장에서 부딪히는 거 그게 무엇인지 보고 내면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게 수없이 많죠. 파장들이. 그걸 다 해결하면서 진짜 행복하게 편안하게 파워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